네, 청와대와 정부가 2단계 검찰 개혁의 속도를 고심하는 기류가 읽히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검찰 개혁 속도 조절론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편 4.7 재보궐선거를 40여일 앞둔 여야의 발걸음도 분주한데요. 자세한 내용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앞서 리포터로 보신 것처럼 유영민 비서실장 운영위원회 업무 보고를 했는데 거기서 신현수 수석의 거취에 대해서 조만간 결정이 날 것 같다. 그러면 아직 일단락이 된 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것인가 반려할 것인가가 결정이 안 된 모양이죠. 저도 어제 운영위원회를 보고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락이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번 정부 말기까지 민정수석의 역할을 다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걸 열어두고 있었는데 어제 상황을 보니까 사표 수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데 저는 더 의견이 더 많이 이렇게 가지더라고요. 어찌됐든 처음에 이 신현수 민정수석께서 이 자리를 맡으신 것은 대통령님과 의지는 똑같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인사에 있어서의 절차적 문제가 뭔가 이견은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유영민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수석님이 굉장히 올곧고 굳은 의지가 있는 분이시다. 성격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대통령님도 또 원칙과 그 의지가 굉장히 굳으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은 그 임명권자의 시간으로 저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같은 부분이고 절차적으로 해결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사표가 수리된다라는 것에 의견은 더 두고 있지만 그래도 그 과정의 소통이 더 많이 잘 되고 하면 끝까지 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열어두고 싶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운영위원회에서 거친 표현이 여야 간에 많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보는 이번 사안은 어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신현수 수석의 임명 시점을 보면 그게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극단적인 갈등이 봉합되는 시점에 임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적 입장을 일부 반영을 해서 상황을 무마시키고 국민들의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임무가 주어졌던 건데 최근에 검사장급 인사에서 패싱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패싱 논란까지 있었는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의혹이 하나도 해명되거나 밝혀지거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민주당 강경파들이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안건을 들고 나와서 검찰청을 사실상 공중분해시키는 작업에 돌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신현수 수석이 애초에 부여받았던 임무를 수행하기가 적절치 않다. 상황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결국에는 뭐냐면 4.7 보궐선거 전까지 대통령의 통치권 누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절차, 그 절차에 들어갔고 제가 볼 땐 청와대가 차기 민정수석 후보 물색에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을 두고 한 차례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검찰의 수사 그리고 기소 완전 분리를 놓고 당청이 좀 미묘한 온도차가 드러나는 모습이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은 빼달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완전 분리까지는 아니다. 분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어제 그 유영민 실장님께서 앞부분에는 본인께서 속도 조절이란 말이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온 것 같다라고 했던 부분을 뒤에 정회 후에 다시 또 확인하시고 오셔가지고 그런 단어를 쓰신 적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신 걸 보면 저는 그곳에 그 결론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언론에서는 속도 조절이라는 곳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는 당청 간의 갈등을 조금 더 조장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검찰개혁에 있어서의 저항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 것이고 속도 조절이라는 워딩을 쓰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대통령께서는 이 검찰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공약으로도 내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한 얘기는 없으셨던 게 당연하고요. 또 지금 현재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결국은
올해 초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완벽하게 이루자라는 의견으로 검찰개혁 시즌2로 가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속도 조절이 있을 것은 아니고 그 조절은 당연히 일단 법안으로 통과시킨 이후에 시행은 또 좀 두고 보겠다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 의지는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 표현은 분명히 결론을 내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예. 부분이 정확히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속도 조절에 의견은 없고 예. 검찰개혁 시즌 1에 대한 안착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하셨고요. 예. 이제 이후에 박범계 장관께서는 본인이 취임 이후에 검찰개혁 시즌 2에 완성을 하겠다라고 하셨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 당청 간의 갈등은 없었다. 그것이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특위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러면 지금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그 법안 통과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예, 거죠? 6월 중에 법안을 통과하고 시행은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지금 중대범죄에 대한 6개 부분 수사 기소 분리되어 있는 부분을 안착시킨 다음에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남 위원장님이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저희가 받는 인상하고는 정반대로 설명을 하신 것 네. 같아요. 어제 그 국회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하신 말씀의 맥락을 들어보면 수사하고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뭐 시간을 다투는 일은 아니고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는 말씀을 어제 연거푸하셨고요. 그다음에 박범계 장관 임명식장에서 대통령께서 박범계 장관에게 하신 말씀 중에 예. 수사권 개혁에 안착에 노력을 하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 속도 조절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민주당 내의 강경 세력들이 대통령의 의지나 국정 방향에 대해서 치받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정면으로 거스르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레임덕이 집권 세력 내부에서 가속화되는 특이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레임덕은 밖에서부터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권이 스스로 정권의 레임덕을 초래한다든가 자성자박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봅니다. 처음 보고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골자 중에 보면은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뜻을 피력하신 바가 있는데 예. 그게 민주당 내에 뭐 지도부라든가 강경파들에서 번번이 다 번복이 되고 말이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도 그 수사와 기소 분리 문제도 결국은 그런 맥락에서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그 레임덕이라는 언급을 요새 하던데요.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도. 하지만 레임덕을 가속화시키고 싶은 분들이 계속해서 레임덕, 오리를 부르는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그 청와대 내부의 민정수석의 인사에 있어서 한 문제 가지고 레임덕이 올 거라고 바라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실제 대통령 국정 지지도를 보면 그것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레임덕이 뭡니까? 정권 말기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일을 하지 않고 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일인데 제가 듣기로도 그렇고 지금 당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일을 열심히 개혁 과제들을 추진해 가고 있고 그것에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개혁에 저항하는 일부 세력 들이 제가 보기에는 보수 여당이고 뭐 언론들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쪽 부분에서 계속 레임덕을 부르고 싶어 하시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근데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경우에도 네. 이 공수처하고 달리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아니었고요. 국정 과제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청와대 의중이 어떤지 모르지만 민주당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게 국민들이 볼 때는 사실은 대통령의 권한을 제약하고 대통령의 의지를 상쇄시키면서 레임덕을 불러오는 걸로 큰 보여집니다. 틀에서의 검찰개혁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맞았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그러니까 유연하게 검찰개혁을 하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6대 범죄를 따로 떼놓고 보았는데 그렇게 보면서도 수사와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보여지지 않으니 새로운 그 법안을 마련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공약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건 좀 과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아주 그 중대범죄수사처는 공약사항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법론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예산 문제로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반면 김상조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좀 하겠다 이런 약속의 입장을 내놓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법안이 통과되고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이제 특별법이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는데 네. 국토부의 의견이 제시된 것이 이제 나온 것이잖아요. 이전에 보고서더라고요. 보니까 그 예, 예. 대외비였고 그리고 저는 그 주무부처에서는 당연히 본인들이 책임을 질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이제 넓게 보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예산의 28조를 굉장히 이제 크게 부각시키긴 하던데 이것이 뭐 정확한 예산도 아니고 국토부에서 보는 상황이고 어쨌든 책임에 대한 부분을 본인들이 면피해야 될 부분도 넓게 본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요. 결국은 국토부에서도 이것은 그냥 자기들을 이미 이것이 법안 통과하기 전에 냈던 보고서란 얘기도 했고 우리 정책실장인 김상조 정책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의견과 또 뭐 앞으로 있을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포함시켜서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고 이후에 이 정책이 이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예. 네. 향후 상황 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근데 이 문제는 뭐 보고서 작성 시점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어제 언론을 통해서 어제 오늘 공개된 내용을 보면 국토부 자료에 예를 들면 뭐 환경성,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항공수요 뭐 이래가지고 7가지 항목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봤는데 네. 부적절하다 이 내용이 지금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중에서 우선 적시한 항목이 안전성 항목입니다. 예. 거기 보면 항공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항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가덕도가 그 수심이 21m입니다. 예. 거기 대규모 매립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집안 침하의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부분도 보면 28조 6천억을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관문공항의 모양을 갖추려면 국제선, 국내선, 군시설까지 다 갈 경우에 28조 6천억이 든다는 겁니다. 예. 그죠? 예. 근데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때 그토록 강하게 집착하고 공격했던 4대강 사업이 22조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22조보다 훌쩍 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예타 면제하고 예. 그다음에 실시 설계도 안 나왔는데 착공하자고 나오는 거는 이건 누가 이거를 납득을 하겠습니까? 국민이든 뭐 전문가들이든 납득을 못하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국토부, 법무부,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다 반대로 나왔고 예. 자세히 들어가 보면 국방부라든가 다른 부처에서도 소관 영역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여야 같이 합의해서 지금 같이 처리되고 있는 거 했죠.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예. 절차상의 문제나 항목상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네. 정부의 주무부처에서 이런 의견이 나오면은 사실은 국회라도 참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26일 날 본회의 처리하겠다고 강하게 예고를 했고요. 청와대의 김상조 정책실장은 원활하게 지원하겠다고 예. 얘기하고 그러면 국민의힘의 입장은 뭡니까? 국민의힘의 입장도 절차에 따라 가자는 거죠. 순서대로 예. 가자는 거고 예타 부분도 문제가 되면 좀 더 엄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자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에는 지금 사실 TK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라거나 아니면 그 TK도 공항도 같이 짓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 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 있는 겁니까? TK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은 19일 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시킬 때 예.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법안 소위에 계류시켜 놓고 가덕도만 밀고 나간 겁니다. 예. 이렇게 돼 버리니까 대구 경북에서 볼 적에는 동남권의 관문공항, 영남권의 관문공항을 2개를 만드는데 1개만 먼저 밀고 나가면 하나는 동네 수준의 공항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재정 지원을 근거로 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예.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도 특별법이 제정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장들이 반발하고 국회의원들이 반발하는 건 맞습니다. 예. 맞고 그러니까 이게 집권당이 집권당답게 이 일을 처리할 때 공정하고 균형 있게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같이 법안은 처리를 하는 과정이지만 집권당이 너무 밀어붙이기식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가덕도 신공항에 있어서 야당의 그 당론이 뭔지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건가 의아스럽습니다. 합의에 이 법을 통과시키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합의를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TK 쪽 그 또 뭐 야당에서는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이 그 가덕도 신공항에 있어서의 문제는 18년 정도 끌어오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부분에 동남권 부분의 물류 허브 도시에 부산에 힘을 주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 발전을 부산시 경제가 낙후되고 쇠락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뭔가 미래 동력, 성장 동력 엔진에 힘을 주겠다라는 것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야당이 이의를 달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TK 쪽 민심을 좀 다독거리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계속해서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두 가지는 동시에 진행하기로 돼 있었던 거고 그리고 예타 면제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과정 관리에 관해서는 조홍천 국토위 간사가 동네 하천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후유증이나 국민의 부담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 그런 의견을 내면 국회가 그거를 받아서 절차나 과정을 적절하게 관리해 가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4.7 보궐선거에 맞춰갖고 확 밀어붙여버리니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죠. 그거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덕도 그러니까 그냥 그 국민들이 보기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여야가 같이 서로 그 합의 맞아서 통과가 된 거 아닌가 했는데 다른 입장차를 여기서 보여주시네요. 상임위에서 논의될 때는 합의해서 간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게 금액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환경성이라든가 시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문제가 되면 국토부에서 일정 제공 부분 보고가 받아서 있어요? 예. 다시 숙고하는 기간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그럼 그게 국민의힘의 지금 당론 같은 입장인 겁니까? 다시 숙고해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당론을 정하거나 입장을 명확하게 정한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같이 합의해서 네. 통과시킨 법안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걸 매듭을 지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장점이 무지하게 많지만 사실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실제로 경제성이라는 것이 부각되려면 주민들 뭐 이렇게 수도권처럼 많은 인구가 있는 지역 그리고 다른 제반 뭐 산업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기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이니 이제부터 제대로 법을 추진하는 첫 삽을 뜨는 데까지 여야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보궐선거 그중에서도 단일화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모두 이제 각자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단일화 계산에 한창인 모습인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좀 피로도만 높아지는 것 같다 이런 네네.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장 선거에 국민의힘과 제3지대 후보 단일화가 예고돼 있고 네. 부산에서 지금 두 후보가 이현주, 박민식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됐죠, 예. 지금 가고 있는데 부산은 2차 단일화가 또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박성훈 후보하고. 예.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단일화 카드를 들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지금 집권당이기도 하고 가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요. 흥행 요소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국민의힘은 3월 초에 지금 제3지대와 단일화가 예고돼 있으니까 이게 예방주사도 놔야 되고 네네. 또 균형도 맞춰야 되니까 들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하고 시대전환은 사실은 범여권 정당으로 묶이는 한몸 정당입니다. 한몸 정당이 무슨 단일화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나머지 두 개의 군소정당의 후보가 그냥 사퇴하는 수순을 제도적으로 끌어놓은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걸 국민들도 다 아십니다. 다 아시니까 이게 명분도 없고 피로감도 쌓이고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을 국민들께 납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봅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뭐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 재보궐에 있어서의 단일화 부분은 이미 그 야당에서 안철수 후보로의 단일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별로 이것이 뭐 이렇게 흥행 요소로도 작용하지 않을 것 같고 네.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도 오히려 김을 너무 그동안 빼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지금 저희가 어제 얘기가 나온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와 김진애 열린민주당의 후보와의 이 그 단일화 부분은 저는 정책 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 우리 그 여당에 있어서 특히나 서울시장 후보에 있어서는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그 서울시대 대전환, 21분 컴팩트 도시, 수직 정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갑론을박들은 들리는데 야당에 있어서는 누군가 어떤 후보가 될 것인가 인물에 대한 그 단일화 얘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그 뭐 신선함을 제공할 것도 전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우리 쪽은 조정훈 후보가 내걸고 있는 좋은 시민들에 가까운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 알려주는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진애 후보가 또 도시 전문가로서의 역량도 있으니 그것을 다 포용해서 정책 연대로 가겠다라는 그 비전을 제시하는 거라고 봐집니다. 예. 그리고 가장 또 뜨거운 이슈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찰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게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를 겨냥한 거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게 시기상 지금 이렇게 나온 게 뭐 공작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2009년도 건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네. 2009년도는 박형준 후보가 정무수석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보고 대상이 아니었냐 이걸 가지고 이제 걸고 들어오는 건데요. 네. 저는 사실 민주당이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이 시기에 들고 나오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김대중 정부 시절에 1,800명 불법 도감청 문제가 논란이 됐던 적이 있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을 지내셨던 두 분, 임동원 전 국정원장, 신건 전 국정원장이 불법 사찰과 관련된 도청을 묵인한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대중 정부 때는 불법 사찰이 없었다 이러는데 이걸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국정원장 두 분이 이걸로 해서 사법적 심판을 받았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국정원 직원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이게 논란이 심화되면 보수청의 결집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민적 의혹도 계속 커지게 되고 국정 전체에 대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민주당이 들고 나오는 걸 제가 보면서 이게 집권 말기라 이슈 전략을 주도하는 기능이 어디에 문제가 생겼나 하는 그런 의혹이 들 정도입니다. 반론은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져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불거져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시민단체 내 나라 내 파일인가 하는 그 단체에서 대법원의 민간인 사찰,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소를 제기했고요.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말에 난 것입니다. 그때 국정원에서는 그 개인들이 요구할 경우에 그 국정원에서 사찰한 정보들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지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또 언론에 어떤 부분 개인적인 그 배준영 의원이었나요? 어떤 부분이 공개해달라는 내용들을 언론에 또 보도하면서 지금 이야기가 크게 불거지고 있는데 오히려 야당 쪽에서 이제 그 선거와 연관을 짓다 보니 부산시장 후보로 지금 예비 후보로 나와 있는 박형준 후보와 연관을 짓지 않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또 MB 정부의 가장 요직에 있던 정무수석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지난 MB 정부 때 있었던 국정원 사찰이 정확하게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이 국정원에서 말을 한 것이고 공개가 된 것이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정보 공개 청구가 있었다는 말씀은 사실관계로 맞고요. 두 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고인이 된 박원순 전 시장 건도 있었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져서 정보 공개를 한 건 맞아요. 그런데 2017년부터 시작된 사안이 지금 갑자기 나타나고 국정원의 민간인 위원들이 들어가서 컴퓨터를 다 털고 다 했는데 왜 그게 이 시점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한다면 보궐선거 다음에 하면 됩니다. 그 특별법을 만들든지 뭘 만들어서 불법 사찰에 대한 앞으로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좀 더 우리가 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조치를 하면 되는데 민주당에서 이걸 미리 선거 전에 꺼낸 걸 의혹의 시선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뭐 국정원에서 공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본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국가의 권력으로 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했던 불법 사찰은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는 꼭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당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DJ 때도 뭐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도 있었다 뭐 이런 것은 정치 공세라고 저는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